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엄청 많아서 그걸 고르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됐고. 꾸준히 적립하기만 하면 조금 편하게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시기마다 리밸런싱도 해주고, 그런 거 어디 없나?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좀 마음 편하게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보수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냥 믿고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재주입니다. 세금 절감 혜택을 보고 덜컥 연금저축을 열긴 열었는데 막상 자산 배분을 하려니까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만들어두고 돈만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혜택은 받으시겠지만 운용 수익이 전혀 없을 거잖아요. 연금 계좌에 돈을 그냥 방치하면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을 놓쳐버리는 셈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엄청 많아서 그걸 고르는 것도 너무 머리 아프실 거예요. 됐고. 꾸준히 적립하기만 하면 조금 편하게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시기마다 리밸런싱도 해주고, 그런 거 어디 없나?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좀 마음 편하게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TDF입니다. TDF는 연금 투자를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TDF라는 뜻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날짜를 정해놓은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날짜를 정해놨나? 이 펀드를 매수하는 사람의 은퇴 시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TDF는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해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채권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TDF는 내 생애 주기와 그리고 연금 투자에 특화된 펀드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게 펀드 리밸런싱 하기가 어렵거나 어떤 펀드로 내가 연금을 운용하지? 그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가져나가시기에 적절한 상품이에요. TDF는 전 세계의 자산 배분을 해놓고 장기간 수익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은 매우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국내 걸로만 또는 미국 걸로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이렇게 고루 자산 배분을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실 텐데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망할 위험과 그리고 시장 위험이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 시장 위험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이 시장 위험은요, 장기적으로 가면 희석되기 마련이죠. TDF의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변동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면 우리의 노후는 든든하겠죠? TDF는 매우 낮은 보수로 운용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던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높은 수수료와 높은 보수 때문이었어요. 저는 운용 보수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연금 계좌는 20년, 30년 그렇게 엄청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는 상품이니만큼 보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총 보수가 1% 미만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TDF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보수 같은 그런 기타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TDF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파인이라는 한화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판매 수수료는 아예 없고 판매 보수도 매우 저렴합니다. 은행, 증권사 같은 그런 중간 유통 과정이 싹 빠져버렸으니까요. 연금은 굉장히 장기간 운용하는 상품이라 매년 발생하는 연 보수가 0.5%만 차이가 나도 되게 크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익이 났든 아니면 수익이 나지 않았든 펀드 보수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TDF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보수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그냥 믿고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리고 위험한 이머징 마켓 주식만 잔뜩 사놓는 그런 펀드라면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TDF 펀드는 어떤 운용 방침을 가진 펀드인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TDF 투자 상품의 운용 내역을 살펴보니 주로 주식 그리고 채권이었어요. TDF의 상품 종류에 따라서 그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달랐고요. 은퇴 시점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시면 주식 등의 자산 비중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바로 코앞이다. 그러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요. TDF 가입을 위해서 찾아보시다 보면 이런 그림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은퇴 시점이 2050년 쪽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2020년 쪽에 가까울수록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F 상품은 이처럼 은퇴 시점에 따라 뒤에 연도가 따라 붙어요. 예를 들어서 TDF 2025, TDF 2045, TDF 2050 이런 식이에요. TDF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간단히 자기의 생년에다가 60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하면 좋을 TDF 연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시면 1970 더하기 60 하셔서 TDF 2030을 선택하시면 되고 1980년대생이시면 1980 더하기 60 하셔서 TDF 204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생년에 60을 더하면 TDF 2040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면 딱 맞겠네요. 만약에 20대다라고 하시면 TDF 2050 정도가 나오실 거고요. TDF 2050처럼 아주 젊은 분들이 투자하는 TDF의 경우에는 주식 같은 공격적인 자산 비중이 되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DF 2025처럼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하실 거는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방어적인 전략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비중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펀드도 거기에 맞게 주식과 채권 등 비중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TDF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죠. 미국은 금융 선진국답게 연금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TDF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연금 펀드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연금 투자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근로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연금 백만장자가 많은 미국에서도 TDF를 연금 투자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미국은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는 TDF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TDF 적립금 추이는 1994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퇴직연금에서 TDF를 포함시키는 비중은 거의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연금 시장에서는 TDF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미국 자산운용사의 노하우를 들여온 그 TDF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JP모건과 손잡고 TDF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어요. 연금저축을 어디서 가입해야 할까? 그게 고민되시는 분들, 수수료와 보수를 최소화해서 연금저축 TDF 상품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 파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편리하게 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파인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어플입니다. 한화자산운용에서는 글로벌 분산투자와 그리고 장기투자를 기준으로 엄선한 11개 펀드를 직접 판매합니다.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단순하게 낮은 수수료와 그리고 보수로 연금저축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파인 어플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TDF 가입해 보시죠. 연말을 맞이해서 파인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화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연금저축은 TDF로 편안한 투자하세요.